자,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이제 준비해 놓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카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론들은 트럼프 청구서가 오고 있다.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정액하라고 지금 요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나토 국가들을 향해서 GDP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정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에도 지금 그렇게 늘려야 된다 하면서 미국이 이제 나토나 아시아의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을 위해서 자기 돈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은 그들 돈으로 해결하라는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시키는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비를 정액시키면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분담금을 늘려야 되고 또 미국 무기 구매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나토 회의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국방비 정액과 미국 무기 구매 확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방비를 2%, 1%, 많아야 3%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나토나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 대부분인데 한국은 참고로 GDP의 2.8%예요. 자, 그러면 한국 보고 2.2%를 더 올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냐 하면 120조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6조의 한국 국방비가 120조쯤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제가 한국과의 지금 중요한 군사 안보 전략에 대한 결론을 내릴 거라 했죠. 첫 번째는요,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준다.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방어에서 미국 본토 방어만 치중하고 한국하고 일본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 제어에 대한 핵우산 제공 의지에 약하지요. 세 번째로는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너희들이 올려라. 그래서 이번에 5% 수준으로 아시아 동맹 국가들도 군사비를 정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세 번째,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높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미국 무기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대변인이 미국 시간으로 19일 연합뉴스에 질의의 답변을 보내오면서 드러났어요. 자, 그들은 미국 국방부 답변에서 헤거스에서 국방장관이 싱가포르 샹그리라 회의에서 말한 것과 또 18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또 아시아에 있는 우리의 동맹들이 지금 국방비에 관해서 글로벌 기준을 우리가 설정했다. 그것은 GDP의 5%를 국방비에 지출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나토도 지금 GDP 2% 수준에서 5%라고 하니까 나토 국가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걸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똑같이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2.8%로 하기도 하고 2.3%로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수치상의 차이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한국은 GDP의 2.32%인 61조 2,500억을 올해 국방 예산으로 설정했는데 실제로 GDP 5% 수준까지 올릴 경우 100조를 훨씬 넘는 액수로 가야 된다. 그런데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서 국방비를 100조 넘게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헤거스에서는 미국 의회에서 GDP 5%는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를 포함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 관련 투자를 포함하더라도 한국이 2.8%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이걸 갖다가 120조쯤 올리려면 여타 예산들을 삭감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그걸 한국에 요구하고 있고 일단 미국이 공식적으로 운을 뗀 이상 한국의 국방 예산을 대폭 정액하라는 공식적인 통보가 올 거라고 지금 보여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100억 불, 1조 4천억 정도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으로서는 더 큰 틀에서 비용 분담 요구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분담금 100억 달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너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돈과 군인을 투입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너그가 돈을 늘려가지고 우리나라 군인 주둔 비용까지 다 대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아시아에 있는 미군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방어에 주력하고, 자, 북한을 비롯한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일본, 동맹국 각자가 알아서 대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시비의 원인이 될 거다. 과거에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100억 불 1조 4천억에 관한 문제였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국방비 GDP 5% 정액 문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통상 관세 협상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걸 지금 한국이 수용하지 않을 때 미국이 주한미군 상당수를 한국에서 철수시킬 구실로 만들 거고, 또 한국이 미국산 첨단 무기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서 과거처럼 재래식 무기가 불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36대 사기로 했던 아파치 헬기도 보류됐잖아요. 드론 전쟁으로 가는 상황에서 몇백억짜리 헬기나 100억짜리 전차가 불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국방비에만 그치지 않고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에는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라고도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포함한 경제, 산업, 통상적 협력뿐만 아니라 안보, 군사적 협력까지 포괄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합의를 추진하겠다. 특히 한국은 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국방비를 120조쯤 늘리고 미국산 군사 장비를 대폭 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한미군을 빼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죠. 물론 이건 미국의 요구고 협상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미국이 국방비를 GDP 5%까지 한국에 요구할 거다. 이건 유럽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자, 나토 회의에서도 국방비 5%가 문제가 될 건데 지금 트럼프가 와서 그 이야기 하고 있을 건데 한국이 지금 나토에 가서 트럼프와 우한 관계가 될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한국 보고 전시작전권을 가져가라는데 항상 과거의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등에서는 전시작전권을 빨리 가져오려고 난리였죠. 자, 미국도 지금 빨리 줘버리고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한미연합사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만들고, 자, 유엔 사령부를 일본에 갖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서둘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한국이 미국 쪽의 요구를 다 못 들을 거라 보고 한국의 전작권 가져가고 북핵에 대한 제어도 너네들이 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에다가 더해서 국방비 5%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준다고 이거를 빨리 가져오겠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군이 빠진 상태에서 자주국방, 좌파들이 좋아하는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은 자주국방을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자주국방이라는 게 핵을 가진, 미사일을 가진 북한 앞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좌파들이 북한하고 이제 협상해서 그들의 똘마니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길이 있겠어요? 자주국방이. 자, 공식적으로 한미 양국 정부는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계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아 왔어요. 여태까지 동맹으로서 체면인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패키지로 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그거는 방위비 5%나 100억 불의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지지 않겠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작권 가져와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건데 뭐 하려고 너가 요구하는 대로 5% 국방비 채택하냐, 또 뭐 하려고 너한테 100억 불 주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 보고 가져가라는 것은 한국의 추가 부담 요구에 대해서 하지 않을 때,
전자권도 줬으니까 미군을 빼겠다라는 이런 칼을 갈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국정기획위원회 거기서 전자권 전환을 갖다가 논의를 한 걸로 보고 있고, 당연히 이때 좌파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전자권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전자권을 가져오면 미국에서 해방돼서 대한민국은 독립군이 된다. 좌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지난 2021년 당시 대선 후보 때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주권 핵심을 맡겨놨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 지금도 이재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전자권 갖고 가고 또 국방비 5% 올리고 100억 불 내놔라 이래 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미군이 한국에서 빠지겠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스트라이크 여단 4,500명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제 그게 확대되어 갈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한국이 뭔 전자권을 가져가라 합니까? 너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국방비도 정해가고 또 미국 무기도 사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가면 그러지 않을 건데 미국은 이제 한국하고의 그런 협상들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전자권 갖고 가고 싶다면 갖고 가. 서로가 냉정하게 이쯤에서 갈라서는 준비를 하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문제를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주국방 한다며요. 자체 방어를 갖다가 못한다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미국에 의존한다? 한번 해보세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자체 방어를 갖다가 할 수 있는지.